네,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인지적 노력 그리고 동기입니다. 우리는 학습의 촉진 요소 및 방해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달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학생이 학습을 위해서 충분한 인지적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인지적인 노력은 학생이 학습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기울이는 정신적인 노력, 고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습의 촉진 요소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이 바로 인지적 노력의 예에 해당합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기,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써보기, 공부한 내용을 표나 도표로 만들기, 공부한 내용을 필기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 작성하기, 그리고 교사나 친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작성하기.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지적 노력이 예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이러한 인지적 노력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학습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점검입니다.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이 선택한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자, 다음은 학습 태도 및 동기입니다. 학습은 앞서 살펴봤던 인지적 노력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죠. 이게 바로 학습 태도와 동기,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기. 이 동기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가 없다면 당연히 학습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경험으로 형성이 된다면 동기 또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학습 태도는 학교 생활 전반에 그리고 공부하려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학습에서의 이 동기는 학생이 학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기를 또 잘 수립한 학생은 학교 생활에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한 적응 또한 잘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동기의 종류를 보면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먼저 외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나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야. 나는 용돈을 얻기 위해서야. 이렇게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칭찬이나 용돈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내적 동기는 행동 그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수학이 재미있고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죠? 공부하는 행동 자체가 그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할 때 외적 동기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반면 내적 동기는 공부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 이해가 높아졌을 때 얻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동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귀인이라고 하니 좀 어렵게 들립니까? 귀는 돌아가다라는 뜻이고요. 인은 원인 할 때 그 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원인을 어디에 돌리느냐라는 의미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죠. 대표적인 예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시험을 못 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 자신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 그것에 대한 이론이 바로 귀인이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하는 경험이나 이를 그 다루는 이 경험을 다루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준수와 유나의 대화인데요. 먼저 준수를 볼게요. 시험을 망쳤어.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어. 다음에는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어. 라고 이렇게 자신을 분석하고 있죠. 하지만 유나는 시험을 망쳤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은 준수와 유나는 시험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패 결과에 대해서 어떻나요? 준수와 유나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죠, 지금. 준수는 만족스럽지 않은 시험 결과가 시험 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반해 유나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시험 성적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준수와 유나의 생각은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준수는 만족스럽지 않은 시험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미래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고요. 반면 유나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앞으로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나와 같이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학습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자신이 수행한 학습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귀인 이론이죠. 그것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동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습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 노력, 운, 과제나 시험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마찬가지로 그림을 볼게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요, 지금. 한 학생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조금만 놀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운이 나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이 부분이 이제 과제 난이도가 되는 것이고요. 머리가 나쁜가? 이건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운을 탓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노력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중 능력, 운, 과제 난이도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는 학생이 조절할 수 없어요. 능력은 자신이 노력하면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 노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은 짧은 기간에도 학생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래서 학습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학생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거나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믿는 것보다 자신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 가령 시험이나 발표와 같은 어려운 일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높은 자기 효능감은 어떨까요? 그렇죠. 학습과 관련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을 지속하도록 실패에 저항하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키거나 없애야겠죠. 바로 이때 자기 효능감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자기 효능감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학습 동기를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네,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